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열립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광주중앙공원이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원 관리를 맡게 돼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시민 편익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려는 전남도의 구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3법의 통과로 이 구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금요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늦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헌재를 향해 탄핵 소추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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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내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1박 2일 헌법재판소 앞 농성을 예고한 광주 비상행동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 세력 역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단죄는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오는 3일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상경해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거리와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포 비상발령으로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돼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경찰은 또 광주 금남로와 목포역 광장 등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질서유지 경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접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어느 쪽도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서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후보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높은 선거 열기 속에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37.9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력에서 앞선 민주당은 광주 전남 시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려 막판까지 이 후보 지원에 나섰고 혁신당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토박이 후보임을 내세워 바닥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가 원팀이 되어서 담양 발전에 초석을 만들어주고 그 마중물이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가 꼭 되어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렇게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저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같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바람, 또 그런 기대. 또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발로 뛰어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한 선거지만 양당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호남 지역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텃밭 표심을 다져 내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에게도 혁신당이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풍향계가 될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검찰이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퇴직 이후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나주시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중앙당에 요청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해당 당원에 대해 제명 또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장 후보 출마자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수사 중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자궁에 난 혹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5개월 만에 검사를 다시 받아봤더니 더 큰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정상적인 수술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배가 아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궁 안에 3.1cm의 혹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5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2.3cm 크기의 혹을 제거한 상태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요거였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놀랐죠. 무슨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환자 측은 자궁 안 작은 용종들을 제거하면서도 정작 통증의 원인인 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병원 직원이 복강경 수술이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자궁경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술이다 인정했었는데 갑자기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니 통보를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병원 측은 당시 직원이 수술 방법을 잘못 안내한 건 맞다면서도 수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혹 뿌리까지 다 제거할 필요가 없었고 자궁 안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도려내 증상의 원인을 없앴다는 겁니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 안쪽을 이렇게 다 확인하고 혹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합당한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은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혹이 많이 자라서 수술이 어렵고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수술 후 예후를 추적 관찰하지 않았다며 조금 일찍 알았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 측과 의료진 간 공방이 커지고 있어 진실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중앙공원이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해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게 돼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도라 실제 지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회가 도시공원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규모 요건은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청을 신설해 국가 업무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광주를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279만 제곱미터로 전국 최대 면적이고
사유지가 없는 광주중앙공원 지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 국립공원이나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정부가 직접 도시공원을 관리 운영하게 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관광 가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의 그 여가 활용,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민 건강 정진, 문화 향유 등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손을 맞잡으면서 광주중앙공원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 지역 이재민들에게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성금 17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햇반 94상자, 라면 335상자 등 구호 물품을 나눴고 구례구는 경남 하동과 산청에 생수 10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자치구 의장협의회도 성금 100만 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홈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중 첫 경기에서 김도현을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 사고로 오늘 예정됐던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면서 윤영철에서 김도현으로 변경됐습니다. 삼성은 FA로 영입한 최원태를 선발로 기아 타선을 공략합니다. 주말 경기에서 4연패를 끊고 값진 1승을 챙긴 기아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삼성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햇빛과 바람은 공급량이 무한해서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별다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햇빛과 바람이 사람들의 기본 소득이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선 신안군 태양광 발전단지. 신안에 설치된 6곳의 태양광 발전단지의 수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분배됩니다. 네, 1인당 17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공과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어느 가정 생활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이처럼 공급량이 무한하고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햇빛과 바람이 소득이 되는 세상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해상풍력 지원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법도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법안은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먼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지역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기존 6년에서 7년이 걸리던 해상풍력 사업을 3년 이내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기가와트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영암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전남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적 기반을 받침을 해서 발전원이 확대되고 전력망이 조기에 확충돼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면 그 재원으로 저희가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 통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8%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엔 21%, 2038년엔 32%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무안 1도, 순천 3도, 광주 5도, 여수 6도 등 영하 1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목포 15도, 광주와 순천 18도 등 14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갓 낳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실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3년 자녀가 앓던 선천성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왼쪽 눈을 영구 실명하게 한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천성 질병이라 시력 상실의 책임을 A씨의 방임으로만 돌리기 어렵고 향후 양육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